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좀 파격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모두가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 이거 큰일 났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이 숫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 숫자만 딱 보면 정말 인구 재앙, 국가 소멸,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정말 대한민국은 이대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주인공은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정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문제를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의 핵심, 정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성공했다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 여기에 이 주장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거다. 그러니까 고도로 교육받고 발전한 지식사회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출산율을 굳이 높이려면 차라리 무식한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바로 무지한 사회와 지식사회, 그리고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모든 노력은 우리가 이룩한 이 지식사회를 포기하고 과거의 무지한 사회로 돌아가려는 퇴행적인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지식사회라면 인구를 내부에서 나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후천시대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2012년까지가 성장에만 매달렸던 선천시대였다면 2013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즉 후천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과업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출산율이 낮아져서 줄어드는 인구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정말 거의 예언에 가까운 엄청난 비전을 제시합니다. 2030년 이후가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원천으로 세 가지를 딱 짚어주는데요.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하나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파격적입니다. 자,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든다. 둘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려 4억에서 6억 명에 달하는 단군의 후손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셋째, 주변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그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에 합류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산율 0.1, 0.2 올리는 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이 엄청난 비전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2013년에 이미 후천시대, 즉 새로운 시대는 시작됐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이때까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디자인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30년부터 시작될 이 거대한 인구 유입, 이 변화의 물결에 대비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그 국가의 새로운 설계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내용은 바로 국가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이 땅을 물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새로 정립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딥니까? 너무 당연히 서울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자료의 주장은 아주 놀라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놀랍게도 이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아직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은 그냥 하나의 지방 도시일 뿐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 근거로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법원.
왜 국가의 중심인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이라는 명칭을 쓰겠냐는 거죠. 이건 진정한 의미의 수도는 아직 설계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수도 서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의 서울시라는 개념을 넘어서요.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고 앞으로 몰려들 전 세계의 인재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세계의 수도로 아예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는 대광역이라는 더 큰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 이 거대한 비전을 실행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주장은 그 역할을 바로 국가의 지식인들 그리고 리더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량이라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작은 일과 큰 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 같은 문제를 걱정하고 다루는 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사람들이 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사회 지도층처럼 사회적 질량이 큰 사람들은 그런 작은 일에 매달릴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체를 설계하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작은 일에 매달려서 엄청난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액션 플랜까지 제시합니다. 자, 3단계인데요. 첫째, 대한민국 박사 300명 이상이 뭉쳐야 한다. 둘째, 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세부 청사진, 즉 디자인을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완성된 계획을 우리나라 3대 신문의 전면 광고로 실어서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광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설계도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나 재계 리더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지식인들, 즉 국가 기획자들이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설계도만 제대로 딱 나오면 기업들은 그 즉시 움직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아주 독특한 관점,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낮은 출산율은 위기가 아니라 선진 지식사회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에서 낳는 인구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은 지금 당장 작은 일에서 손을 떼고 국가를 새로 디자인하는 큰 일에 나서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하지만 이 주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한 국가의 미래는 인구수라는 단순한 숫자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하고 담대한 비전과 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